새벽에 눈이 떠진 적 있으신가요? 자고 싶은데 몸이 먼저 깨어버리는 날. 창밖은 아직 어둠이 남아있고 집안은 고요한데 괜히 마음 한쪽이 허전해지는 그런 새벽. 그냥 이불 속에 누워있기엔 답답하고 어딘가 서운한 느낌.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 오늘 갈 곳이 있나? 나 오늘 누구와 말을 할까? 예전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출근해야 하고 회식도 있고 누군가 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가만히 멈춘 듯한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나이 들어갈 곳 있다는 게,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왜 그렇게 고마운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서울 종로 탑골공원. 누군가에겐 오래된 공간 또는 번잡한 동네 한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이곳은 마지막 남은 사회이고 일터이며 대화하는 공간이자 존재를 확인받는 곳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김지섭. 한때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가족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일하던 몸은 멈췄고 사람들은 바쁘고 집은 조용해지고 말을 들어줄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새벽 가만히 집에 있는 게 더 힘들어져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발길이 이끄는 대로 걷다 도착한 곳이 탑골공원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차가운 새벽. 이미 공원엔 많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들이 의자처럼 바닥에 놓여 있고 누군가는 두꺼운 모자를 쓰고 다른 누군가는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 씨는 혼잣말했습니다. 다들 어디 여행이나 가나? 그때 옆에 있던 한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여기 아침 급식 받으려면 일찍 와야 해요. 늦으면 못 먹어요.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되는 곳이라는 것을. 줄에 서 있는 동안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이제 나한테 관심 없어. 일할 땐 힘든 줄 몰랐는데 지금은 하루가 길어. 이제는 병원 가는 것도 일이지. 그 이야기들엔 슬픔과 체념이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서로 묻지 않지만 묵묵히 이해하는 마음. 마침내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먹밥 하나, 된장국 한 국자. 그 단순한 식사 위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 얹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김 씨는 자판기 커피를 뽑았습니다. 300원짜리 종이컵 하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커피는 오랜만에 누리는 작은 사치 같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이거 있으면 충분하죠. 욕심 내려놓으니까 이게 참 큰 선물이에요. 오전에는 장기판에서 웃음과 흥분이 오가고 누군가는 훈수를 두고 누군가는 화를 냅니다. 나이 들어도 사람은 여전히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살아온 시간만큼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위에는 여전히 어떤 생기가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엔 또 다른 무료 급식소로 이동하고 오후에는 문화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노인들은 노래를 부르고 체조를 배우며 가끔은 울고 그러다 다시 웃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늙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을 둘 공간이 사라질 때라고. 탑골공원에서 보낸 하루. 그에게 이 하루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갈 곳이 있다는 거, 누군가와 인사할 수 있다는 거,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눌 자리가 있다는 거, 그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세상과 멀어진다고 느끼는 걸까?
왜 도움받는 일은 창피해지고 왜 혼자 남는 일이 두려워질까? 하지만 오늘 하루를 통해 그는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탑골공원 사람들처럼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이었고 책임이었고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 자리에 나라는 사람이 다시 서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관계는 줄어드는데 마음은 어떻게 따뜻함을 찾아야 할까요? 고독을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천천히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고 인사를 건네고 커피 한 잔이라도 함께할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관계는 줄어드는데 마음은 자꾸 무거워지는데 이 고독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가 원해서 혼자인 게 아니라 상황이 나를 혼자로 만들었다고.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맞추고 싶지도 않고 억지로 어울리고 싶지도 않다고. 그 마음 참 이해됩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참고 버티고 맞추며 살아오셨나요?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서 책임을 지고 누군가에게 의지처가 되어주며 살아온 세월. 그러다 어느 순간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낯선 질문 하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 앞에서 멈춰 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멈춘다는 건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힘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은 어디일까요? 먼저 마음을 향해야 합니다. 나를 알아보는 시간, 나를 돌보는 시간,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조건 없이 사랑해준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사실은 평생 옆에 있었던 내 몸과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 하루를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서 하루가 허무하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루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루를 내가 의도하고 살았느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구나. 이 생각이 들면 그 순간 이미 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보다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은 금방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건 육체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는다는 건 내가 되는 시간이라고. 걷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되고 생각이 단순해지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배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배울 때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바느질이든 글쓰기든 스마트폰 배우기든 그림이든 악기든 그 배움의 수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시간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작은 관계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닫아두지도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커피를 같이 마실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삶을 지탱해주는 작은 기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슬픔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수많은 계절을 버텼다는 뜻이고 주어진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시간을 살아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의미 있고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여야 합니다. 탑골공원의 김지섭 씨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누군가의 자리 사이에 끼어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요즘 깨닫는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삶보다 스스로에게 필요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나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나를 잃으며 살아가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답게 사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하루를 살고 싶나요? 누구와 함께 있고 싶나요? 무엇에 감사하고 싶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 켜졌길 바랍니다. 혼자가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혼자가 편안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 챕터가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당신의 생각과 경험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다르지만 또 참 많이 닮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